좀 더 원하는 바가 있으면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해보고 연구를 더 해봐야 더 좋은 소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연주자들과 엔지니어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좀 해소가 돼. 여기서 얘기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모르면 많이 물어보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길게 보는 음악 생활에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아, 저렇게 조금 더 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정도의 방향을 저희가 좀 제시해 드리고 싶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었는지 몰랐는데 이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알아냈던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오퍼레이터가 생각하는 드럼 사운드, 드러머들이 생각하는 드럼 사운드들의 신랄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러머 이상훈입니다. 저희가 모인 이유는 드럼 사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사실 그 드럼 사운드 메이킹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고 막 어떻게 보면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예전부터 책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야 마이크는 이렇게 돼, 이거 튜닝을 이렇게 해야 돼라는 정형화된 얘기들만 거의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이 실무자분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형화되지 않게 재밌게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녹음이나 공연 때 보면 본인 스네어 사용하시잖아요. 형님 스네어 많으시죠? 녹음 때는 주로 제 스네어를. 현진이는 엊그제 얘기하는데 스네어가 5개라고 자랑하더라고요. 형 침 한번 뱉어주세요. 에이, tek! 명훈이 같은 경우는 스네어를 안 갖고 다니니까 이거 질문해봐야 소용도 없고 X만 할 거니까. 이게 근데 제일 쉬워 보이니까. 너 스네어 있냐? 있어요. 스네어 있어? 있어요. 나 있긴 있어요. 그럼 현진이 스네어가 몇 개나 있어? 개인 스네어가? 5개 정도 있어요. 5개? 5개. 저 생각해보니까 저 2개 있어요. 2개? 그 필요한 그 재질과 네. 인치수 아니면 그런 제가 원하는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쵸, 그게 중요한 거죠. 5개 있다고 그게 다 자랑은 아니죠. 그쵸? 침 한 번 더 뱉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이, tek! 저 갈래요. 아무래도 좀 하드한 음악 쪽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드한 음악은 보면 기타도 크고 보컬도 크고 베이스도 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음량이 많이 커서 뭔가 좀 더 뚫고 나갈 수 있는 스네어 소리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간 나무 재질보다는 브라스나 스틸이나 그런 메탈 계열의 스네어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튜닝적인 것도 그렇고 약간 좀 깊은, 약간 좀 더 무겁게 나갈 수 있는. 아무래도 스네어가 깊을수록 그 약간 좀 더 뚱뚱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얇은 거에 비해서는 저는 좀 깊은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탑하고 바텀이 있는데 헤드가 있으면 위에 헤드를 치면 아래 헤드를 울려서 같이 소리가 나는 건데 깊이가 얕을수록 그게 짧아져요. 되게. 퉁, 퉁, 퉁 그냥 그렇게 되는데 깊어지면 퉁 해서 약간 좀 더 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멜로디를 따르면 킥,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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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어를 탐보다 스네어로 둘지 탐보다 탐, 스네어, 요 탐, 탐, 요 사이에 둘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음악의 그런 어떤 그 좀 장르나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편인데 주로 저 같은 경우는 킥,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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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스네어부터 탐까지 뚜루루루루루루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뚜루루루루루 이렇게 내려가게. 그러면은 명훈이는? 스네어를 2개나 갖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갖고 다니는 거는 갖고 다니지도 않지만 거의 엔지니어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녹음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하면 저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여기 괜히 갖다 놓은 것 같네. 그러니까. 그 림을 걸고 안 걸고의 차이는, 림을 안 거는 경우는 좀 더 헤드 소리를, 그리고 림을 걸고 칠 때는 좀 더 쉘의 소리를 조금 더, 후프의 소리. 그러니까 후프의 재질이 또 일단 크게 보면 일반적인 플랜지 후프하고 다이캐스트 후프가 있을 수 있거든요.
플랜지 우프는 그냥 얇은 철판을 구부린 거고 다이캐스트는 진짜 말 그대로 주물을 떠서 두껍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후프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플랜지 우프 같은 경우는 약간 퍼지는 느낌이고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모아주는 느낌. 림을 걸어서 쳤을 때. 림샷. 네, 림샷을 걸어서. 뮤트를 하는지 난 그게 되게 궁금해 사실. 그 림을 어떤 식으로 뮤트를 해야 되는지. 아, 그거는 림 뮤트가 아니고 그냥 헤드 뮤트를 하면은 거의 약간 다 해결되는 편이에요. 그 훅 종류에 보면은 나무로 되어 있는 훅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나무로 된 훅을 쓴 거를 보는 사람 있어요? 드물, 엄청 드물. 너무 없어요. 형 안 좋아하세요? 예전에 잠깐 써봤는데 네. 그냥 신기해서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근데 우드림을 쓰는 이유는 봤을 때 사이드 스틱을 했을 때 소리가 너무 이뻐서 약간 그 용도로 좀 부드러운 음악 할 때는 그래갖고 예를 들어 보면은 실제로 그냥 금속 후프인데 한쪽만 사이드로 우드를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이브리드네. 네, 그런 액세서리도 있어요. 그거죠. 게 이게 아니야. 위로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그 부분만 나무져 있는 거. 그거. 그 약간 징글 달린 것도 있고. 예전에 내가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 어떤 밴드가 스네어를 가져왔는데 우드림인데 좀 음악이 좀 세. 좀 뭐 메탈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그런 8비트 메탈 같은 느낌인데 우드림 스네어를 갖고 와서 우드림 스네어이기 때문에 되게 스네어 소리가 되게 촉촉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림샷으로 패다가 림 부서졌거든.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는 거야. 아니 그리고 스네어 부서졌다고 내가 역시 스네어 졸라 세게 쳐.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용도를 좀 확실히 알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우드림이라면은 나무니까 따뜻해라는 그런 개떡 같은 마인드 있잖아. 아 이런 얘기 하면 돼요. 그런 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고 무슨 뭐 빈티지 악기 저는 뭐 빈티지 목소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뭐 튜브 마이크를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노래나 똑바로 부르는 거예요. 무기라는 거는 결국은 쉘이 있고 그 위에 헤드가 있어서 이 헤드를 통해서 쉘과 그 여러 것들이 같이 울려서 나오는 울림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울림을 컨트롤하는 것도 이제 사실 사운드 메이킹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너무 컨트롤했을 때 그 자연스러운 울림이 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들도 경험을 많이 해봐서 생소리로 들었을 때는 림샷을 했을 때가 되게 기분이 좋을 때가 훨씬 많아요. 아, 그쵸. 훨씬 많아요. 기분 좀 시원하고 쭉쭉 맞아요. 뻗고 하지만 이게 마이킹을 했을 때 초근접 마이크에서 네. 이 다이나믹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는 우리가 실제 느끼는 소리랑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많이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스네어를 빵 치면 아무래도 스네어의 볼륨에 따라서 탐도 같이 공진하고 심지어는 심벌까지도 같이 그렇죠. 울리는데 그 소리들이 합쳐져서 드러머의 입장에서 딱 들으면은 느낌이 좋게 쩡 하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스네어에 가까이 돼서 수음을 한 그 마이크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그 느낌이 우리랑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이랑 다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까 이제 뮤트도 얘기를 했는데 그 울리고 이렇게 튀는 주파수 대역을 뮤트로 잡을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거를 뮤트로 잡아서 아예 잡힌 소리를 보내서 오퍼레이터가 그걸 컨트롤하고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일단 나는 퓨어하게 보내고 그 대역대나 이런 것들을 그 음향적인 컨트롤로 커트를 해서 만드는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견해는 저는 울림은 맥시멈으로 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더 좋은 거고. 일단은 소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음악 스타일. 아무래도 얇고 그냥 단피를 봤을 때 얇은 피일수록 그냥 쳤을 때 울림이 좀 더 배음이 많다고 하죠. 얇으면 그냥 치면 땡 하고선 배음이 정말 쭉쭉쭉 올라가고 그게 아무래도 두꺼울수록 좀 더 힘을 더해야 소리 확실히 나고 그리고 단피보다는 투플라이보다는 뭐 투플라이에 도트 달린 거 아니면 그거보다는 투플라이에 도트에 뮤트링까지 달린 거 그럼 소리가 갈수록 땡 하고 하던 게 그냥 땡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음악 스타일 하고 그리고 내가 내고 싶은 소리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내가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 아무래도 얇을수록 내구성이 짧기 때문에 한 곡 끝나고 헤드가 찢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세게 친다 그러면 아무래도 두꺼운 걸 쓰는 게 좋고 세게 치고 센 소리를 원한다 그러면 두꺼운 걸 쓰는 게 좋고
근데 이거 이렇게 세게 친다는 거 얘기가 나와서 한 말인데 세게 친다, 무조건 세게 친다라는 그러니까 세게 쳐야지 소리가 난다라는 거에 대한 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세게 치는 거에 비해서 세게 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 사실은 수음을 해보면 그런 경우에는 그게 약간 피나 아니면 튜닝의 영향이 있는 아니 형 거죠. 그건 100% 드러머의 문제. 터치 문제. 100% 드러머의 문제. 사실 우리는 녹음실에서 녹음할 때는 코팅피 단피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거든. 그게 가장 그 손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스티킹 뉘앙스나 이런 거를 가장 가감 없이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한 거는 코팅 단피였어. 그러니까 헤드는 어떤 헤드를 꼈을 때도 튜닝에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만약에 코팅 단피 보통 코팅 단피 하면은 뭐 재즈 하거나 뭐 퓨전 펑크나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재즈 드럼 같은 게 보면 뭐 락 드럼은 탐탐을 치면 뚱뚱뚱 뭐 이런 식인데 재즈 같은 경우는 막 또동 동동 똥똥똥똥 그러기 때문에 같은 헤드로도 낼 수 있는 소리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뉘앙스 같은 경우는 일단 튜닝의 목이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드러머들은 엔지니어들만큼 바텀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아 그래요? 나는 그런데. 와이어요? 아니 바텀 자체를. 그러니까 이 바텀이라는 그러니까 스네어 바텀을 전체 드럼 세트에서 봤을 때 스네어 바텀을 신경 쓰는 비중이 나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냥 되게 중요해요. 그거.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그 밑에 와이어의 가닥수거든요. 적게는 10줄짜리부터 뭐 많게는 뭐 40줄짜리까지 있는데 그게 줄이 많을수록 바텀에서 울리는 소리가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스네어가 좀 더 그냥 적은 줄은 약간 텅 그러면은 줄이 많을수록 텅 하면서 밑에 울리는 소리가 좀 더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재질에 따른 차이는 일단 뭐 스테인리스도 있고 뭐 스틸, 브라스, 브론즈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브라스로 된 거를 많이 쓰거든요. 브라스로 된 게 아무래도 그냥 재질상 약간 좀 더 밝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 쳤을 때도 좀 더 선명해지고 같은 스네어에 브라스를 꼈을 때랑 스틸을 꼈을 때랑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는 24줄짜리 브라스였어요. 24줄짜리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음악 자체가 스네어가 약간 깡깡거리는 느낌보다 약간 텁텁한 느낌이 좀 많았는데 스네어를 만약에 텁텁하게 쓰면 그 밑에 와이어도 좀 와이어 소리가 좀 더 부각이 되거든요. 통소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줄수가 좀 적은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게 좋고 근데 그리고 약간 텁텁한 상태에서 얘까지 너무 그냥 스틸이나 좀 더 어두운 느낌의 그걸 써버리면 그냥 소리가 너무 다운되니까 그래서 얘는 좀 약간 밝게 브라스로 가고 그리고 쟤를 좀 많이 해서 그 이 소리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통소리랑 별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맡아서 이제 공연을 다니는 팀이 있는데 그 팀 같은 경우는 스네어가 그러니까 드럼 자체가 되게 뒤에 있고 좀 깔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가면은 그렇다고 그 드럼 연주자가 거기에 특화된 본인의 스네어를 들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걔는 스네어가 2개밖에 없어서. 그래가지고 침 한번 뱉어주시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가면은 그 친구 스네어부터 튜닝을 해요. 근데 스네어가 보통 이제 렌탈된 드럼이 이제 오니까 스네어가 상당히 진짜 무난한 스네어로 튜닝이 되었고 온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거를 아까 형 보여주신 것처럼 엄청 낮추기 시작해요. 직접 튜닝을 하세요? 네. 연주자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진짜 연주자를 잘 만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게 말해요. 조심하십시오. 까칠한 연주자 만나면 어디 제가 내 악기에 손을 한 6살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네. 그 유럽에 갔을 때 상현이 형이 항상 제 거는 무조건 먼저 공연 때 와서 튜닝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때 보면은 형 이거 좀 너무 물렁하지 않아요? 좀 그러면 이렇게 상현이 형이 항상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사운드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튜닝을 해놓은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자라고 설명이 되잖아요. 엔지니어의 입장이 아니라
공연을 음향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쨌든 다 같이 드러머도 그렇고 엔지니어도 다 같은 입장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킥 같은 경우도 이래서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구나. 그럼 마이킹 하는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예민하신 편인지. 저는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마이크 위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냥 엔지니어한테 네. 맡기는 편.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약간 그 스네어에서 떨어진 마이킹보다는 네. 약간 안쪽으로 탑에서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마이킹을 좋아해요. 저도 사실 그거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 저도 보통 좋아해요. 조금 편향돼 있는 느낌이 좀 덜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시원한 맛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균일하게 좀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네어를 보통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사용하고 싶을 때 계속 하는 얘기지만 정형화된 건 없지만 일단 지금 정형화돼 있는 거는 그 주파수 수음 특성이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거기서 조금 더 포커스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마이크도 쓸 수 있고 저런 마이크도 써볼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테스트해봤을 때 제일 처음으로 깜짝 놀랐던 게 하이햇 블리딩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주파수 특성상 문제도 있지만은 지향성의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스네어 마이크로 하이햇이 블리딩 되는 게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그 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살짝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자, 엔지니어와 뮤지션 그 서로의 그 에어리어를 어디까지 이게 어떻게 이게 음악 작업을 하다 보면 서로의 에어리어를 그러니까 뭐 침범한다 그럴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 그 항상 가장 풀리지 않는. 근데 사실 그 벽에 봉착했을 때는 진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상황에서는 아티스트의 의도를 100% 이해는 하고 있지만 표현은 못하겠다 하고, 아니면은 아 표현 뭔지 알 것 같은데 도대체가 의도를 모르겠어서 못하겠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걸 우리는 전달하는 입장이지 그거를 연주하는 사람을 딴 사람에게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연주하는 분들을 이제 저는 진짜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것 뿐인데 그 다리가 좋은 다리가 되느냐 아니면은 진짜 무슨 돌다리가 되느냐 나무다리가 되느냐. 적어도 FOH 엔지니어는 스네어 튜닝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대화의 폭이 훨씬 커지겠네요. 그쵸, 훨씬 편하죠. 그냥 막연히 이거 뭐 스네어를 어떻게 주세요 하는 것보다 뭐 튜닝을 뭐 뮤트를 해주세요라든가 아니면은 피치를 올려달라 내려달라 혹은 뭐 여음을 좀 줄여달라 해주면 훨씬 편하죠. 뭐 아티스트가 만약에 지금 게이트 너무 빡빡하게 걸어주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엔지니어가 이게 서세인이 요만큼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튜닝상으로는 너무 생각한 것보다 조금 길어서 방해가 된다 싶어서 커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반대로 말하면 이해를 못 시키면서 원하지 않는 걸 하게 했던 엔지니어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심지어는 공연 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게이트를 내가 이렇게 걸고 컴프를 이렇게 걸고 리버브를 이만큼 건 이유를 한 40가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40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설득을 할 건지 아니면은 넌 나의 손님이니까 네 말대로 해줄게라고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영업을 하는 어떤 마인드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 분명히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한 가지 더. 네. 스네어 튜닝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 현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라이브 현장은 안 다니니까 이제 스튜디오 환경에서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보통 연주자들이 스네어를 가져오면은 자기만의 튜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통은 보통 저희 걸 쓰잖아요. 탐탐이라든가. 되게 안 어우러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연주자한테 한번 뭐 물어보고 싶은 거기도 한데, 그런 상황일 때 뭐 엔지니어가
스네어 소리는 좋은데 스네어를 쳤을 때 탐탐이 같이 막 울리는 게 막 웅웅 막 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피치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좀 양보를 할 수도 있는지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실무를 하다 보면은 연주자하고 녹음을 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네어에서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정도로 스네어가 튀어야 될 음악 같으면 아예 세트를 다 가져오는 게 맞고, 그래서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스네어하고 심벌 정도만 가져온다 치면은 뭔가 아니면 헤드를 갖고 와서 튜닝을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탐탐이나 킥이나 스네어나 전체 튜닝을 다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냥 나는 곧 죽어도 이 스네어고 곧 죽어도 이 탐이고 쓰레기고. 나는 작년까지 그랬는데 나 작년까지 그랬는데 나 작년까지 튜닝 해주면서 몰래 내가 다시 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패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진짜. 아니 되게 쓰레기네. 같이 갔는데 혼자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놨길래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을 때 몰래 내가 이렇게 다시 줄여놓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주자 입장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중간을 조율해서 내가 다른 튜닝을 또 해볼게라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또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연주자도 1안이 있으면 2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똥꼬집 이런 건조 2단계 되지 않으려면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그게 있어야 된다고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 연주자도 마찬가지고 튜닝이나 뭐 자기 악기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걸 왜 사용하는지 이거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확실해야 그거를 관객들이나 듣는 리스너들한테 전달하는 엔지니어들도 그 의도를 확실히 알 것이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오답도 없거든요. 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오답도 없고 모든 게 다 답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답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컨디션 문제 같아. 컨디션은 임마 편의점 가서 사 먹을 이게 굉장히 유명한 드럼 사운드, 드럼 톤 메이킹과 드럼 사운드 자체가 워낙 이제 마이킹도 많고 가속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진짜 마이크들이 많기 때문에 간섭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 연주자 자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공진들이 다른 데서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드러머와 이 엔지니어 오퍼레이터 분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고 계시죠? 되게 중요합니다. 전 잘 듣고 있어요. 네, 현진이 잘 들어요. 올릴까요? 스틱이 엄청 맞아요. 굵기가 다양해. 드럼의 볼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내가 꽉 잡고 힘을 줘서 세게 때린다고 소리가 일단 뭐 물론 커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여기 모자이크 처리해주나?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처리하면 형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좀 더 많이 와서 꺾이거든요. 베이스 드럼 세트의 꽃이라는 솜인데 거꾸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부분으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형한테 이거 그렇게 틀려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차이가 없잖아. 지금 여기 잡아야지. 드럼 뮤트는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개소리인 것 같아. 개소리 좀 씹어서 키드들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정형화되지 않은 킥 사운드로 젊은 나이에 그래미를 휩쓸었단 말이에요. 뭔가 페달 텐션이 좀 더 근데 가끔 녹음하다 보면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 내 욕하는 거잖아 지금.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그냥 쭉쭉 갈까요? 아니 5점 놓고 와도 돼 지금? 하나 더 갈게요. 오케이. 단호하다. 하나 더 가.